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외교통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유명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 네. 무려 35년 외교부 경력을 자랑하는 정말 맞습니다. 외교통인데, 이분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회담 50점짜리다. 네. 많이 얻은 건 주셨네요. 없고 후하게 주셨네요. 후하게 줬어요? 허니문이라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지었다라고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인데, 그럼요. 해당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뭐 좀 포괄적으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로도 모자라서 1,500억 달러의 기업의 추가 투자 그리고 무기 구매까지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방위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주한미군에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이 1조 3천억 4천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4조까지 늘려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10배를 늘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국방비의 약 30% 가까이 되는 액수입니다. 아, 30%. 네, 그런데 우리 국방비의 절반가량이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가량이 이제 무기 구매, 네. 이제 전략자산 유지비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구입과 전략자산 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미군 주둔에 할애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이런 청구서를 달고 왔다라고 봐야 하겠고요. 또한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여하는 방식 말고 미국에게 넘겨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기자들끼리 과연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얘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한 기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게 헌법상으로 예. 한반도 전반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우리 한반도 영토의 일부를 타국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핵심은 우리가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특검이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한국과 좀 신뢰관계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의구심을 줄 만한 사건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전략 자산과 안보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을 미군 기지에 주둔을 시키겠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표현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한 쪽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크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부터도 어떻게 미국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할 생각을 하느냐, 우리 동맹국의 부대인데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자유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한 거예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언급을 해야 깨닫나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권과 특검의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잭 스미스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잭 스미스는 최악의 검사예요. 최악의 인물이죠. 그리고 미치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옆에 이제 또 루비오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또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가 갈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까지 비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건 조은석 특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평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게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요. 자,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이게 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기사 쓸 때 뭐라 쓰냐면은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 온플법, 이 법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재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빅테크는 규제를 받지만은 중국 빅테크는 무풍지대로 남는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시장 국가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런 지표들을 중시하는 이런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숙청혁명이라고 하는 발언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계약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그냥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지목한 게 바로 이 온플법입니다. 이 온플법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전에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오히려 좀 국가 산업 생태계를 망친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들에 대해서 수수료 얼마까지 받아라 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일일이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창조 역량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도 플랫폼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정말 최상위 뭐 구글, 뭐 이런 테슬라 같은 최상위 그룹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온플법이 100개 이상의 기업들을 포괄을 했습니다. 100개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견 기업으로 평가되는 유니콘 기업들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최상위 그룹은 규제를 받아도 생존할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위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때문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독점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독점 기업들만 생존하는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독점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안이 독점만 맞습니다. 남기고 나머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온을 이를테면 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온을 끝도 없이 늘린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열에 버틸 역치가 높은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부터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플법이 그때 그래서 좌초가 됐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입니다. 이거 제가 대통령실 있을 때 만져봤던 법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법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매우 전향적으로 이 온플법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공약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기업, 창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지금 암참 그 미 상공의 회의소 예. 의장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이라도 유예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악법들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반시장 국가다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봤자 여러 정부의 규제와 세금에 가로막혀서 성장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 정부만 좋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숙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던 해외 기업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하던 우리 유수의 기업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규제를 피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이번에 관세 폭탄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의 생산 공정을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죠. 현지 생산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참에 현지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에 큰 타격이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가 거둘 법인세를 미국이 걷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창출될 일자리가 미국에 창출되는 그렇죠. 거예요. 일자리도 트럼프 다 대통령이 마이너스고. 그럼요. 한국의 조선을 미국의 근로자들이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한국 기업들을 기술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기업들 등 떠밀잖아요. 빨리 미국 가서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없고 그냥 그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그 이등병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 약간 환심 사는 발언 몇 개 듣고 왔다라고 해서 우리 잘했다라고 할 지금 계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었을 때 돌아와서 50점도 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점 미만이에요. 20점 미만. 그나마 평가를 하는 것은 가랑이 기겠다고 하는 약속을 나름대로는 지켰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그건 평가를 해요. 친중 그만하고 안미 경중이라는 게 이제 옛날의 얘기고 그리고 위안부 얘기도 어제 딱 결론 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외교 노선만 봤을 때는 나름 우파적인 그런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점인 것이고 나머지는 평가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